시간에는 전통시장과 문화의 결합, 앞으로 전통시장이 활성화를 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확산됨에 따라서 유통시장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지난 5월 달에 국가로부터 국가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통시장에서 업태별로 일어난 그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를 보게 되면은 유일하게 전통시장만이 9.33% 매출액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태, 즉 대형마트나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이나 이런 데들은 전부 매출이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재난지원금이 그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또 주로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데로 지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은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주요 지역 상권은 역시 마이너스 5.84%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복합적으로 다양한 업종에 걸친 소상공인들이 모여있는 지역 상권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나타난 결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통시장은 국가로부터의 재난지원금이 이루어졌을 때 상당한 매출액의 증가 효과가 있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하나의 의미 있는 지표로 여겨집니다. 역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2020년 5월 달에 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 지수의 추이가 나와 있는데 109.2, 100을 넘게 되면은 체감 경기가 괜찮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은 88.3이지만은 전통시장은 109.2로 역시 국가재난지원금이 이루어진 지난 5월 달에는 전통시장이 그런 대로 조금 나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제3강 본격적으로 전통시장과 문화의 결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와 시장의 결합을 하는 것이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향이라고 모두들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통시장의 하드웨어가 낙후되어져 있어서 문화와 결합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통시장을 개발할 때에는 처음에는 재개발이나 또는 재건축을 하는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시설 현대화, 이게 어려워지자 왜 그러냐면 전통시장은 소유관계가 상당히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임대상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데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는 그렇다면은 시설을 현대화를 하자. 주로 리모델링을 통해서 장옥이나 점포의 시설 또는 인테리어를 조금 개선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시설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뭔가 경영하는
기법이 오늘날의 소비자와 맞지 않는다 해서 경영 현대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의 문화 활성화를 추진하게 되는데 이때 나타나게 되는 것이 문화 관광 시장으로 전환을 하자, 이렇게 정부의 활성화 정책이 바뀌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문전성시라는 구체적으로 문화와 결합된 시장 활성화 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당수의 전통시장이 이러한 문화관광형 시장이나 문전성시 사업을 통해서 문화와 시장을 결합시키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할 때에도 처음부터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첫걸음 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또는 그 지역의 선도 시장으로 점점 단계별로 발전시키는 문화와 시장의 결합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의 내부 여건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시장과 문화를 결합하려고 보니까 내부 여건, 즉 시장의 시설 요건이나 또는 상인들의 의식이 그거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내부 여건은, 자, 상인들이 주로 생계형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큰 돈을 벌기보다는 그날 또는 그달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생계형으로 점포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전통시장 구성원들이 꽤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와 시장을 결합하는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관습적으로 예전에 해오던 장사 또는 사업하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와 결합의 시장과 결합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별 큰 관심을 갖지 않고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던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는 고집을 부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상당히 고령층의 사업주들이 많기 때문에 변화를 거부하는 그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일부 좀 리더격의 그 상인들이 시장의 변화를 이끌려고 하면은 그에 대해서 약간 방관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의 구성원 전체가 일반적으로 혁신, 즉 변화에 적극적으로 그런 성향을 띠지 못하는 혁신 역량의 부족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와 결합하는 것은 취지는 맞고 방향은 맞지만은 그 사업을 실제로 추진했을 때 매출액이 증가가 일어나느냐, 물론 국가에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또는 문정성시 사업을 추진했던 시장은 상당히 시설도 개선이 되고 또한 문화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시장이 조금 활성화되기는 했지만은 일부 대부분의 그 시장에서는 문화와 시장을 결합하는 것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또한 매출액 또한 크게 증가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즉 만족스럽지 못한 매출액을 보여줬고 특성화 시장에 한해서는 조금은 매출액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관계 형성, 즉 상인과 상인과의 관계,
상인과 소비자와의 관계는 그런대로 어느 정도 전통시장이 변하고 있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상인들도 그러한 지원을 받아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는 상인들과의 관계는 그런대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상당한 장기간에 걸쳐서 제가 느끼기에는 약 한 10여 년에 걸쳐서 이러한 문화와 시장을 결합하는 그러한 전통시장 활성화 전략을 이루어졌지만은 그에 따른 효과는 일부 시장을 제외하고는 크게 매출액이 증가되는 효과를 거두지는 못해서 상인들이 약간 실망하기도 했지만은, 상인들과의 관계라든지 또는 상인과 행정, 상인과 소비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화와 관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와 전통시장은 시장의 친밀성, 주민과 또는 소비자와의 친밀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히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전통시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무언가는 가깝고 우리의 과거의 행태와 좀 뭔가 친밀감, 가깝게 다가온다는 것. 즉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라든지 또는 기업형 슈퍼 이런 경우에는, 또는 아울렛과 같은 것은 완전히 상품을 구매하는 공간이지 다른 의미를 두기는 어렵습니다만, 전통시장은 뭔가 우리와 가깝고 친밀한 그런 성격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전통시장에서 무슨 축제를 연다는 것은 백화점에서 어떤 축제를 기획한다는 것을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전통시장은 나름대로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축제를 기획하고 열게 됩니다. 축제는 하나의 문화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도 이루어지고 전통시장 안에서 무대를 마련해서 공연이나 전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사회의 동아리, 어떤 동아리 모임도 전통시장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문화교실도 여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 그런 지역 센터에서 이루어지던 댄스 교실 같은 것들도 어떤 특정의 그 전통시장에서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은 우리 서민들의 삶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하나의 지역의 공동체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숨어 있는 것을 발굴해서 스토리텔링을 전통시장과 엮는 그러한 것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문화라고 하니까 문화 예술을 하시는 분들을 입점을 시켜서 전통시장 안에서 예술가들이 또 어느 정도 활동하는 그런 사업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청년몰이 좀 형성돼서 전통시장 안에서 젊은이들을 유치하는 그런 청년 상인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문전성시나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전통시장과 문화화를 결합시키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시장의 친밀성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통시장과 관광과 전통시장, 앞에는 문화와 전통시장이지만은 이 관광은 외부 방문객에 관련된 사실입니다. 전통시장,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게 되면은 물론 관광지도 방문을 합니다. 관광지를 방문을 하지만은 그 지역의 문화를 좀 더 알고 싶고 그런다면은 대개의 경우 전통시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관광과 전통시장, 이 관광 자체가 하나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관광, 즉 이 관광객이라고 할 때는 그 지역의 주민이 아니고 다른 방문객이 됩니다. 그래서 자, 주로 관광객은 타 지역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지역의 문화자원은 역시 관광자원이죠. 이 관광자원과 자, 시장을 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광 안내서에도 지역의 전통시장을 꼭 안내를 해서 지역의 전통시장을 방문하도록 하는 일을 기획하게 됩니다. 전주 남부시장의 경우에는 바로 인접해서 지역의 관광자원인 전주시의 4대 옛 성문 중에 하나인 풍남문, 남문이 존재하고 있고 그 바로 옆에는 전주 한옥마을이라는 아주 큰 관광 단지 비슷하게 조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마을과 전주 남부시장을 연결을 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자, 방문객, 한옥마을을 방문했던 방문객, 관광지를 방문했던 자, 방문객들이 과연 전통시장까지 방문을 하게 될 것인가? 이 방문을 하면은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또 지역의 전통시장의 그 지역 문화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효할 것인데 과연 그런 것이 일어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그런 사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전통시장 중에서 성공했던 그런 그 비결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는데 그래서 보면은 주로 서울에 있는 뭐 한 3개 시장, 그다음에 수원, 강릉, 대구, 전주의 남부시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전주 남부시장의 성공 비결을 살펴보게 되면은 전주 한옥마을과 연계, 이 한옥마을은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관광과 연계되어져 있다. 그것이 하나의 성공 비결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도 보게 되면은 다양한 상품, 저렴한 신용카드 사용 모델,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현대적인 시장과 경쟁하는데 그와 유사한 형태로 특성화가 되어졌구만요. 서울 통인시장은 도시락 카페의 개념을 아마 도입했고 서울의 비단길 현대시장은 주거 밀집 지역에 인제해서 저렴한 주거지역과 가까우니까 식자재로 특화가 됐구만요. 그 다음에 수원 목골시장은 방송과 요리교실 등 커뮤니티 사업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문화와 결합이 되어지는 사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릉 성남시장은 야시장을 조성했고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했습니다. 대구 서문시장도 야시장이 있고 체류형 관광형으로 시장을 변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울산 수암시장은 한우 특화 시장으로 그 다음에 야시장을 또 개설했죠. 뭔가 보게 되면은 그 지역 나름대로의 특성화된 문화와 결합을 하는데 관광지와 아마 결합이 된 것은 이 시장 중에서 전주 남부시장이 아주 두드러져 보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이라는 것과 그렇다면은 전주 남부시장의 활성화의 방향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데 얼마나 유입을 시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활성화는 먹거리 점포로 국한되는 한계를 지녔습니다. 그래서 전주 남부시장도 활성화는 되기는 했지만 일반 다른 많은 업종에서 모두가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고 관광객이 와서 방문해서 한 끼를 해결하는 음식점, 요식업으로 특화가 되어 그쪽의 업종만
업종만 좀 매출액이 상당히 증가하지만은 다른 업종은 그리 크게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포장재의 통일화가 필요한데 아직도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받고 하고 그럴 때 포장재가 이루어지는데 일본이라든지 또는 유럽의 같은 경우 전통시장에서는 통일된 포장지를 사용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물론 포장지를 디자인도 하고 뭐 쇼핑백도 만들고 다 했습니다만은 상인들이 그거를 사용을 처음에는 조금 하다 그 다음에는 안 해요. 좀 불편하다고 하고 자기가 불편하면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조금 관광이나 또는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좀 높여놨는데 좀 이미지 제고하는데 훨씬 좀 좋았었을 텐데 그거를 포장재를 통일화시키지 못하고 각자 개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시장의 공동체적인 이미지를 제고시키기는 조금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시장의 그 CI 작업이라고 이른바 그 이미지 통일 작업을 사업을 모두 했습니다. 했지만은 로고라든지 심볼이라든지 컬러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형태의 디자인을 전문가들이 붙어가지고 전부 도와주었는데 그거를 시장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거에 대한 CI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거. 그거에 대한 것도 상인들이 조금 인식을 잘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외국의 이제 이렇게 돼서 문화와 결합된 외국의 전통시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전통시장 꽤 현대화도 되어져 있고 사람도 있고 옆에 인접해서 현대화된 그런 시장 상업시설도 존재하는데 같이 결합이 되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이건 동남아 시장에 여행을 가서 보게 되면은 상당히 큰 규모로 야시장이라든지 전통시장이 형성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일본에 우리나라의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데는요 벤치마킹을 할 때 일본 시장을 많이 가봤습니다. 그래서 일본 시장과 유사하게 변화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형태가 아케이드 시장에 천정을 두르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시장도 거의 다 지금 현재 아케이드가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오사카에 있는 전통시장들이죠. 나름대로의 전통시장의 특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 중에 보게 보면 거의 현대화된 시장과 유사하지만 그래도 꽤 전통시장 나름대로의 진열 그런 방식, 판매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대화된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하이퍼마켓과는 상당히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고 깔끔한 형태의 전통시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통시장만의 소비 문화를 개발하자라는 것이 시장과 전통시장을 지금 결합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만의 소비문화. 일반 현대화된 시장에서도 똑같이 벌릴 수 있는 소비문화를 가지고는 경쟁하기가 어렵습니다. 전통시장이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소비문화. 그거를 한번 조성해보자. 이것이 전통시장과 문화를 결합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시장을 상품 파는 시장만으로 봐서는 활성화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상품을 파는 시장으로서는 이미 낙후되어져 있고 시대가 지난 형태의 전통시장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살 때 오늘날의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으로 꼭 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을 왜 가야 되느냐? 자, 현대화된 마트나 백화점에서 느낄 수 없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시장을 시장만으로 보지는 말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런 인식이 상인들에게 먼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소비자들에게 그걸 확산시켜야 되고요. 전통시장의 낙후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소비자들이. 그러면 그것도 개선해 줘야 되죠. 아무리 좋아졌다고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소비자들이 모르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홍보하고 실제로 또 와서 경험도 해보면은 전통시장이 예전과는 상당히 달라졌다는 것을 소비자들이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통해 가지고 관계가 많이 개선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상인들도 의식이 좀 많이 변화가 이루어진 그런 사례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전통시장을 문화와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혁신적인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 특히 상인 회장님이나 또는 그 지역의 PM, 프로젝트 매니저가 돼가지고 그 문화관광형 사업단에서 문전성시 사업단에서 실제로 그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추진하는 기획자, 책임자가 즉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그 지도자가 공연기획자나 예술가나 문화교육가가 참여 시 문화시장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주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활성화가 된 시장을 보게 되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전문가 그룹, 상인이 아닌 공연기획자나 예술가나 문화교육가의 참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활동가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영입해서 상인회와 협의해서 문화와 관광을 결합시키는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차별화된 전통시장 문화가 관건인 차별화된 전통시장 문화인데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 문화가 아니고 전통시장만이 할 수 있는 문화, 그 문화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니크, 독특하죠. 그리고 차별화가 되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 문화를 보려면 전통시장으로 가라 하는 그런 문화. 전통시장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을 좀 개발해서 내세워야 되겠죠. 그 전통시장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그런 문화. 여기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상품도 어떻게 보면은 다 문화예요. 자연에다가 인위적인 노력을 합친 것이 문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문화라고 볼 수 있어요. 꼭 뭐 예술만이 문화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 시장에서 판매하는 상품, 그 시장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을 좀 내세우라는 것이죠. 그 다음 특정 전통시장에서 내세울 만한 상품으로 뭐가 있을지, 이거를 위해서 전문가 집단과 상인들이 모여서 함께 고민을 해놔야 돼요. 우리 상품을 내세우자 이렇게 고집을 부리지 말고 정말로 다른 지역에서, 다른 시장에서, 다른 유통시설에서는 구입할 수 없는 그런 상품들이 무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역
연고, 지역성을 가져야 되죠. 우리나라의 전통시장에 보면은 어느 전통시장에 가서도 다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을 내세운다? 이건 그 전통시장의 차별성을 갖지를 못해요. 뭐 대한민국 어디에 가서든지 살 수 있는 상품이라 그걸 꼭 굳이 우리 지역 나 전통시장에 와서 산다? 그럴 수는 없죠. 자, 그 전통시장에 가야만 살 수 있는 상품. 그냥 쉽게 얘기해서도요. 만약에 전주 남부시장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냥 조그마한 예입니다. 타월이 있습니다. 수건이 있습니다. 수건에다가 전주 남부시장이라는 로고를 달았다 보면은 이건 남부시장에서만 파는 상품이에요. 그렇게 좀 지역성을 강조하는 그런 상품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전통시장에 가는 유인점이 있어야 되지 타 지역과는 다른 지역의 고유성을 지닌 문화 또는 상품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요. 물론 잡화점도 있고 의류점도 있고 다 있지만은 보면 타 지역에서도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음식점도 보면은 맛은 조금 틀리지만은 타 지역에 다 있는 거거든요. 또 농산물은 브랜드가 없어요. 어느 전통시장이나 농산물 다 있습니다. 수산물 다 있습니다. 뭐가 우리 시장에서만 독특하게 판매할 수 있는 것일까? 그걸 고민해서 그거 먹으러, 그거 사러 그 시장 간다. 이런 메리트,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게 전통시장과 소비 문화를 결합시키는 하나의 방안이 되겠습니다. 지역성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데는 3자가 같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즉, 첫 번째 지역의 주민들이 있습니다. 지역의 주민들, 소비자들이죠. 이쪽에는 행정이 있습니다. 전주 같은 경우에는 전주시청이 되겠습니다. 여기 기업이 여기 있습니다. 이 기업은 전통시장입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전통시장이 되죠. 이 전통시장은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를 형성해야 되고 지역 주민은 행정하고도의 관계는 주민과 행정의 관계는 공공성을 띠게 되고요. 전통시장과 지역 주민은 지역성이라는 것으로 하나의 통일된 개념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과 기업은 그 지역 내에서 하나의 영리성을 가지고 연결이 됩니다. 기업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즉 전통시장이 활성화돼서 소상공인들이 돈을 좀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 이거 행정이 해야 될 역할 중에서 하나거든요. 그걸 커뮤니티 비즈니스라고 해서 하나의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을 확립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은 운영 협력을 하게 되고 기업은 전통시장은 돈만 꼭 추구하는 것이 영리성만 추구하는 게 아니고 후원도 해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통해서 후원을 해야 됩니다. 행정은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데 행정이 직접 할 수 없어요. 예산을 지원해서 위탁해서 실제로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이게 전통시장과 문화를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하나의 공동체적인 지역 주민과의 문화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 문화를 형성하는데 행정에서 지원하는 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라고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문화와 시장을 결합시킬 때는 바로 이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어떤 조직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특정한 곳에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 또는 공동체 센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시장과 문화를 결합시키는 그런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 주민과 행정과 기업 즉 전통시장이 상호 협력을 해서 지역성과 공공성 그리고 영리성을 추구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 또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추구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지역 주민과 행정 그리고 기업인 전통시장이 서로 협력해서 커뮤니티의 그런 형성하는 그런 사업을 전개해야 되는 것. 이게 커뮤니티를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것이 하나의 문화거든요. 그래서 지역성과 공공성,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문화와 전통시장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개념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통시장과 문화의 결합에 대한 개념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